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과 공감, 오늘 주제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입니다. 강제집행은 민사분쟁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이 실무적 내지는 절차적 차원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체법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의 관념을 제대로 알아야 민사실체법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는 채권자의 권리를 강제로 실현시켜 주는데요. 이것을 강제집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임의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권리체계가 작동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겠죠.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등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주요 대상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이것을 보고자 합니다. 민법상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 아닌 것으로서 여기에는 전기와 같은 이런 무체동산도 있고 또 뭐 냉장고, TV와 같은 가전제품, 이런 유체동산도 있지요.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유체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채무자 소유 재산을 강제로 처분을 해서 자격을 가진 채권자들에게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하고 남는 것은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의 핵심 절차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함으로써 개시가 됩니다. 강제집행 신청서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기재가 됩니다. 다음 절차는 압류인데요. 채무자가 해당 물건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집행관은 압류할 유체동산을 선택할 때에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게 되면 압류물을 집행관이 점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운반 곤란과 같은 그런 사정이 있는 때에는 특정 동산이 압류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서 채무자가 계속 점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원칙이고 이것이 예외인 것이죠.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냉장고와 같은 그런 큰 동산을 운반하고 보관한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비용이 엄청나겠죠. 여기 압류물임을 표시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압류물임을 표시하는 거,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빨간 딱지이죠. 압류 딱지라고 하는, 보통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압류 절차의 마지막 단계는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압류 사유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절차는 압류물을 매각해서 현금화하는 단계입니다. 유체동산의 매각 방법에는 이러한 종류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기일 입찰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기일을 정해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매각 형태이죠.
입찰표를 적어서 입찰함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매입니다. 그래서 기일 입찰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얼마를 제안했는지 알 수가 없지요. 다음으로 이 호가 경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매수를 원하는 사람들이 경매 기일에 출석을 해서 매수 신청 금액을 서로 올려 부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를 제안했는지 알 수가 있는 그런 방식이지요. 유체동산의 경매의 경우에는 이 호가 경매,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지막 절차가 배당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요. 먼저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만족을 주는 경우, 이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교부하고 나머지는 채무자에게 반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졌는가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배당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으로 오늘 얘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